대륙주 이태원 방문은 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가? 예. 인도 축제 때 다리 붕괴로 140명이 사망하여 모리 총리가 나와 애도를 표하는데 오세훈 시장의 멘트와 비슷하더라고요. 한국과 인도. 그러니까 세훈이 형은 몰랐겠죠. 세훈이 형은 몰랐겠지만 인드라 보기에는 국유본이 일부 구변 귀족들이 이렇게 이태원 사고가 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세훈이 형을 유럽 출장을 보낸 게 아닌가. 그만큼 세훈이 형을 아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시기에 하필이면 세훈이 형이 유럽 출장을 갔을까? 인드라의 상상력입니다. 어쨌든 세훈이 형에 대한 그만큼 세훈이 형도 서울시장이니까 그건 귀족이죠. 그만큼 국유본이 세훈이 형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인도 이런 것들 인도가 얘기했죠. 지난 방송에서 한국과 인도만 보십시다. 인도는 어때요 지금? 차기 미국 대통령 핵심 주자가 인도계고, 영국은 이미 인도계가 총리고, 미국 IT CEO들이 인도계가 많고, 지금 역사상 지금보다 더 인도계가 잘 나갔던 시기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 잘 나간다고 여기지만 아니에요. 한국보다 더 잘 나가는 나라가 지금 민족이 지금 인도예요, 인도. 근데 한국도 인도에게 1등은 양보하더라도 2, 3등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78대 20이에요. 좋은 일만 생기란 법은 없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 이렇게 생기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건 이겠죠. 어차피 이것은 질투심 때문에 인류의 78%는 인류애를 싫어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은 질투심이라고 했죠. 그만큼 인도 사람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질투심이 증가하겠죠. 이 증가하는 이 질투심을 만약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잘 대처해서, 그러면 인도나 한국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쵸? 잘못 대응하면 망하고요. 그래서 위기와 응전이죠. 도전과 응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 이런 면에서 인도는 현재 보면 모리 총리도 어느 정도 잘 대응하고 있고, 한국도 성년형 정부도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8대 20이 잊지 마시고요. 한국이 그만큼 여태까지 잘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정도의 어떠한 페널티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게 보면요.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고요. 캡파이언이 일본 경찰은 어찌 대응한다 비교를 하더군요. 그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드라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신경 쓸 거 전혀 없어요. 자이파시 엠빙신에서 지금 일본은 하면서 비교하는데, 인드라 볼 때 한국 소식 듣고서 일본에서 이렇게 한 거나, 혹은 또 지금 이 전체적으로 구변 귀족들의 일부 세력의 핵심이 좌이파시죠, 우이파시죠, 반쪽압의 잔당파 아니야. 이랬을 때 일본은 다르다. 예를 들면 과거에 쪽팔렸잖아. 반쪽압배가 사망했을 때 야, 일본은 어떻게 경호가 이런 수준이냐, 한국의 경호를 봐라. 박근혜 대통령 경호할 때 몸 던지는 거, 이런 게 비교 대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나오는 건, 자, 우이파시오, 반쪽압배가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드라가 요 얘기도 해줄게. 뭐냐면 한일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지난 성렬형 정부, 그러니까 문전비 시절까지만 해도 일방적으로 문전비 때는 그냥 굴욕의 역사잖아요. 위안부도 명분도 사라지고 실리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힘겹게 얻은 명분이나 실리 다 놓친 게 문전비 자유파시의 무능무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예, 성년홍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180도로 달라가지고 일본은 계속 반쪽아 배가 죽는다든지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뻥뻥 터지고 한국은 좋은 소식만 뻥뻥 터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니 예, 구형 관점에서 예? 대중국 정책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데 한국은 막 K-팝이다 잘 나가고 예? 오징어 게임이다. 일본은 계속 죽고 일본 애들이 여러분이 일본 지도층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협상하고 싶어요? 안 하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예, 한국에서 예? 세월호와 유사한 뭔가 이런 이태원 참사가 터졌어. 이러니까 예, 일본이 입장에서 지도층 입장에서는 면이 쓴 거야. 예, 이제는 협상을 좀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예? 뭔가 이렇게 예? 협상할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서 아소다라가 온 거예요. 예,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고 보고 저는 이런 점은 긍정적이다. 불행 중 불행이지만 예, 어쨌든 간에 예, 지금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방한테 일본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그냥 예, 협상이라면 안 하겠다 이렇게만큼 지금 일본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 상대방이 안 되니까 예, 좀 나선 거다 이렇게 보면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시근치님 그 음모론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바닥에 누가 오일 깔았다. 아직까지 예, 팩트가 아니에요. 바닥이 미끌미끌하게 오일 깔았다.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그러나 인드라는 얘기지만 팩트가 아닌 거, 아직 교차 검증이 되지 않은 섣부른 주장에는 경계한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인드라가 몇 번 이 이태원 고 지역에 대해서 예? 저스트 워크나 이런 분들 방송 이렇게 예? 유튜브 방송을 한 적 있잖아. 거기가 할로윈데이가 아니더라도 미어 터지는 지역이긴 했어요. 그리고 당시의 영상들을 봐더라도 예, 다 몇 명 설령 불행하게도 몇 명 죽을 수 있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 분석들었는데 누군가 오일을 뿌렸다, 기름을 뿌렸다, 바닥이 미끌미끌하지게 이런 이제 음모 전문가 아직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차차 교차 검증하면 되지 지금 너무 앞서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인드라 지금 이태원 문제에선 분명히 정리하고 지금 예, 차원을 높여서 예, 얘기하고 있는데 방송할 때 이분이 처음 얘기하셨으니까 요걸로 예, 인드라가 앞으로 이태원 관련해서 질문 나오더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이미 끝났어. 예, 저 방송을 지금 들어온 분들은 인드라 이전에 했던 얘기 다시 참고하시고 이태원 얘기는 인드라 질문 안 받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얘기하시든가 안 받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흔히회원님 형님 반쪽 정원이 왜 요즘 미사일 쏘고 그러나요? 여기 워싱턴 톡에서도 강조했듯이 지금 예, 맹꽁이 C5가 종신제가 확정됐잖아.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가 있어요. 이 사이가 딱 좋은 시기라는 거죠. 예, 김기선 누님은 반쪽 정원이 눈치 안 본다 그러는데 준비되면 쏜다. 근데 이 타이밍을 모른다면 정치인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타이밍이 아주 좋기 때문에 얘가 반쪽 정원이가 저 뭐야 관종 아닙니까 관종. 예, 얘 자꾸 이런 관종 짓을 해야지 지가 산다고 여기는 예, 그 놈이거든요. 반쪽 정원이. 당연히 이제 쏘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인드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쏘는 이유가 관심 끌려고 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그냥 상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인드라의 구본론은 한 발 더 나갔죠. 단순한 관종짓이 아니라 인드라의 북핵 프로그램 3원칙 있잖아요. 북핵은 구본 거다. 그쵸? 그리고 북핵은 한반도 핵, 일본 핵, 독일 핵으로 가는 궁극적으로 독일 핵무장까지 가는 핵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는 뭐죠? 전 세계가 제발 대한민국이 핵 가지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는 한국인들은 핵무장에 찬성하시면 안 된다. 애걸복걸해야 돼. 전 세계가 제발 대한민국이 핵 가지세요 라고 애걸복걸, 단 한 반대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한 명의 반대,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만장일치는 부정이라고 했잖아. 100명 중에 1명 정도 반대는 필요해요. 99명이 제발 전 세계가 한반도 대한민국 정부가 핵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1명 정도가 반대할 때, 그때서야 대한민국 시민은 핵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 전까지는 반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원칙을 얘기했죠. 안 떨어집니다. 인드라가 이런 단어는 어지간해서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은 0.001%로 희박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반쪽 정원이 대한민국에 미사일 써서 한반도에 떨어질 확률도 매우 낮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 타근할게요. 그러나 이제 여러가지 안보 상황 때문에 이런 얘기는 너무 다른, 인드라가 이런 얘기 했다더라 하고 여기저기 소문낼 필요는 없어요. 타근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드라 믿고 걱정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도서 보행자용 다리 붕괴 참사, 그 다음에 구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구글이 난리가 났죠. 뉴욕 주민이 얘기했듯이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 지금 전세계 광고업계가 얼어붙는 바람에 지금 구글 매출, 아마존 매출, 뉴욕 주민이 잘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개로 한반도에서 일어난, 인도도 아니고 지금 사건 단계, 우크라이나도 있고, 중동도 있고, 이란도 있어요. 이란에도 히잡으로 막 했는데, 인도도 있는데 왜 굳이 구글이 한국에 주목해서 애도한다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현재 국위별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중요한 키워드인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드라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국위별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중요하죠? 왜 한국이 키워드죠? 이거에서 마땅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인드라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왜? 그럴 수도 있죠. 테네님, 저거 한국 서버에만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인드라가 볼 때 구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특히 한반도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상력을 약간 화전이 갔다 올게요. 상상해 보시고 1분 동안 1시간 지났으니까 상상해 보시고 왜
지금 국유권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왜 키워드일까? 약간 변화했잖아. 지금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상원은 미국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브라질에서는 누가 됐죠? 룰라가 됐고, 우리나라 룰라 지지하죠. 그 다음에 네타냐후가 됐죠. 트럼프하고 친한 이스라엘. 이런 어떤 정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고, 왜 한국이 중요하죠? 왜 한국 키워드죠? 맹공 18의 종신제, 미국 저기 그 다음에 인드라 입장에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도 영업이 끝났습니다. 또 이제 서서히 인드라 볼 때는 푸틴의 후임자가 국유원이 결정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이미 끝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왜 한국이 중요한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쫙 여러분들 재미있는 상상력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할 수 있는 국유원론 관점에서 국유원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키워드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4개의 북한이 있다. 하나는 중국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고, 세 번째는 북한이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자유파쇼다. 이것은 4개의 북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국유원론으로 인드라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보고서는 명백히 러시아가 아닌 제1의 적성국가가 중국이죠. 이거는 뭐 인드라가 여태까지 구분론에서 설명했으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핵심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인드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맹꽁시 인드라가 친미 반중이라고. 반중 친미가 아니고 친미 반중이다. 전략은 친미고 전술이 반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유본이 어설픈 반중 트럼프, 제대로 된 반중 이준영, 이렇게 CFR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미국이 초당적으로 반중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인드라 강조했죠. 자, 여기서 자 봅시다. 지난 50년 동안 국유본이 친중을 했단 말이에요. 70년대부터 지난 50년간. 그렇죠. 이제는 반중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친중일 때 어땠습니까? 자, 중국 인민의 입장에서 등소편 정부를 중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후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한국처럼 가자 라는 모토로 했던 게 등소평이 한 거 아닙니까? 등소평 한 짓이 고스란히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한 거예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을 따라한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달라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선진국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후진국이었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환경을 고스란히 환경이 다른 한국이나 중국에서 실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능한 거지, 일본에서 성공했다고 곧바로 이 일본 모델을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나 남미에서 실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요. 그렇죠? 일본은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메이지주의 누가 일으켰어요? 프리메슨이, 국유본 프리메슨이 일으켜가지고 99% 1%는 일본 야동의 힘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100년 전에 이미 해놨다고. 한국은 50년 뒤에 한국전쟁 터진 다음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제2의 그러니까 중국의 박정희 등소평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민의 지지가 필수인데
예, 중국 인민의 지지를 필수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북한이었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중국이 개혁 개방하는데 이미 러시아는 이미 소련 공산당이 무너졌어. 그쵸?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 인민 입장에서 바라볼 곳은 베트남도 아니고 북한이에요. 봐라. 만약에 둥소평의 개혁 개방이 없었다면 우리는 저 북한 애들처럼 꽃제비가 돼서 굶어 죽었을 거 아니냐 라는 반면교사 국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국유본이 중국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유본이 둥소평을 임명하고 맹꽁시파를 임명하고 모택동을 임명했던 그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인드라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인드라 얘기했잖아. 인드라는 진심으로 맹꽁시파의 종신제를 지지한다고 했더니 뉴욕타임즈가 인드라 논제를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칼럼을 썼단 말이에요. 예, 전 세계에서 인드라가 처음이 아니야. 예, 진심으로 맹꽁시파로 종신제를 축한다고. 주한 중국 대사 인드라 진심을 알아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한 겁니다. 뭐가 변했어요? 중국에서 맹꽁시파르가 인드라 진심으로 맹꽁시파르의 종신제를 지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만약에 제2의 등소평이 중국의 지도자로 집권하면 어떻게 되죠? 중국은 정말로 미국을 추월할 수밖에 없어요. 개판 벌였던 중국의 GDP, 그러니까 100년 전에 중국이 개판을 벌였잖아. 청나라 때. 청나라가 그렇게 개판을 벌였는데도 당시의 GDP를 비교하면 여전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중국이에요. 여러분. 러시아 막스주의 때문에 러시아가 후진국으로 알고 있는 잘못 착각하는 막스 레닌주의자들이 많은데, 러시아 10월 쿠데타 이전에도 러시아는 유럽의 초강대국이었어요. 세계 초강대국이 짜르 시대 때도 초강대국이었어. 막스 레닌주의만 보다 보니까 후진국으로 러시아를 알고 있지. 그걸 후퇴시킨 게 레닌이지. 따지고 보면 마치 쿠바 쿠데타 이전에 쿠바는 굉장히 중남미 국가에서 경제 강국이었는데 카스트로 때문에, 카스트로와 이 체게바라는 인간 도살자 때문에 쿠바 경제가 망가진 것과 같은 이유인 거죠. 자, 이것들을 명심하셔야 되겠다. 첫 번째, 자, 중국 경제를 망치려면 맹꽁시파르가 필요해요. 그래서 국유본이 맹꽁시파르의 종신제를 임명했어요. 그렇죠? 그럼 맹꽁시파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당장은 자신들의 정경유착이, 정의 우선 갑이니까 내가 맹꽁시파르가 집권한 다음에 일단은 국유본 뜻대로 해주는 것처럼 중국 경제를 망치는 것 같지만 일단 자신의 집권 기간만 확고해지면, 종신제가 확고해지면 다시 경제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이제는 중국 없는 세계 경제를 정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유본이 맹꽁시파르가 계속 중국 경제를 망치는 한 맹꽁시파르의 집권을 인정하지, 만약에 맹꽁시파르가 중국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러한 어떤 증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국유본은요 맹꽁시파르 암살하고 맹꽁시파르보다 더 독한 놈을, 더 모택동스러운 좌이파쇼를 더 임명해서 할 겁니다. 그거를 맹꽁시파르가 모를 리가 없어요.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기보다 잘난 공산당 지도자들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못난
무능부패한 맹꽁 시파르를 중국 지도자로 일본이 임명한 이유는 분명해요. 맹꽁 시파르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맹꽁 시파르는 반드시 중국 정치를 망쳐야만이 자기가 계속 집권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애라는 거죠.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전과 친중의 시대 때 북한의 위치, 중국 입장에서, 중국 인민의 입장에서, 친중 시대의 중국 인민 입장에서 북한은 그냥 저런 X 같은 반쪽 정원이 있나. 그리고 불쌍한 가여운 쪼다스러운 북한 인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등소평 시대 때는, 후진타오 시대 때는, 친중 시대 때는. 근데 반주 시대 때는 어떻게 되나? 역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어렵지만 첫 번째, 중국과 북한의 지위가 달라진다. 베트남은 이미 개혁 개방을 많이 해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충격은 뭐냐면 지들보다 못난 놈들이, 중국 인민, 단동 시민이, 아무리 그 맹꽁 시파르 시대 때도 탄압받더라도 난 그래도 북한의 신주 시민보단 잘 살지, 이런 위안감으로 살았는데, 만약에 신주 시민이 단동 시민보다 더 잘 산다, 이런 시대가 접어든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세계 전략이에요, 여러분. 구면 세계 질서예요. 신주 시민이 더 잘 살 수 있다, 단동 시민보다. 당장은 어렵죠. 그러나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2025년까지는 분단체제가 지속하는 게 그번의 큰 그림인데, 2025년 이후에는 가성비가 마이너스가 된다.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런 요인이에요. 지금 과도기입니다. 2020년부터 25년 사이는 과도기예요. 당장은 신의주 시민이 단동 시민보다 못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수년 안에 역전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9번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키워든 이유 첫 번째는 대중국 전략, 친중 반중 관점에서 맹꽁 시파르의 불가피한 속성 때문에 국기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편으로 국기부는 맹꽁 시파르를 지지하겠죠. 다른 한편으로 맹꽁 시파르에 대한 중국 인민의 불만을 부채질할 것입니다. 그 중국 인민의 불만을 부채질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떡밥이 바로 북한이다. 단동 시민보다 신주 시민이 잘 살면 뒤집혀지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